네, 총리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잘 알고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셨고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그나마 이제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걸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40년 된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제도를 보완하고 우리 의사들을 확충해서 지역에 계신 섬이나 산간 지역에 사는 분들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죠, 총리님? 예, 그렇습니다. 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지역 의료 불균형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하고 지방의 이유가 다릅니다. 서울은 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없어서 그렇고요. 지방은 전문 의료 인력이나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즉 치료를 못 받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을 하는 동안 한 번 옮기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15.5%입니다. 근데 병원을 한 번 옮기면 사망률이 31.1%로 올라가고요. 두 번 옮기면 40%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즉 그러니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올 정도면 굉장히 응급한 환자하고 중증 환자일 텐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의사 인력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뭐 닥터 헬기도 배정하고 지금 이제 그런 거 닥터 헬기 아닙니까? 얘기를 할 참인데요. 예. 총리님, 그래서 이 섬이나 산간 지방에서 중증 응급 환자들을 이송을 위해서 닥터 헬기를 운영합니다. 이 닥터 헬기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의료 설비들이 다 구비돼 있어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하늘위의 응급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문제는 접수된 건수의 30%, 10건 중에 3건은 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날씨가 안 좋아서가 제일 많은데 대기하는 이미 헬기가 닥터 헬기가 임무 수행 중이어서 뜨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그 출동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닥터 헬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섬과 산간 지방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한 생존 수단이 닥터 헬기인데 닥터 헬기가 없어서 못 뜨는 거죠. 그 사이에 섬이나 산간 지방의 응급 환자는 죽습니다. 이 닥터 헬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늘릴 필요가 있죠. 네, 이렇게 쭉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헬기가 있어도 또 의료인이 훈련되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팀이 없으면 헬기는 맞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의사들 부족도 그러더라고요. 거기 또 연결되기도 하죠, 총리님. 그래서 이런 제가 쭉 지역 의료 불균형 사례들을 몇 가지 쭉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일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모델을 좀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차별 없는 필수 의료, 국민에게 차별 없는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질 좋은 공공 의료 기관을 만들려면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산병원의 사례를 보면 건당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서 약 5만 5천 원 쌉니다. 저 위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율이 일산병원은 10.6인데 비해서 민간병원은 14.6입니다. 즉 일산병원이 민간병원보다 4.1%가 낮죠. 즉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흑자를 27억 내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27억의 흑자를 보고 있고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병원의 건당 진료비가 일산병원 수준으로 낮아지면 건당 급여 절감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절감액이 한 4,700억 됩니다. 도합 1조 8천억 정도의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같은 공공의료 기관을 만들면 건보 재정도 절약하면서 아주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야 된다,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예산이 허용하면 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이 거점 병원도 해야 되고 또 감염병 예방 병원도 해야 되고 이제 돈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모든 기능을 한 군데서 모아서 감염병 예방도 하면서도 거점 병원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병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일산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100%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을 좀 늘렸으면 싶고요.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사실은 이번에 551억이라고 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에 하정식 선배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공공병원 현대화 문제, 중앙의료원 장비 지원 문제, 지역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문제, 그리고 교육 전담 간호사 확충 문제에서 이게 도합 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걸 함께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 공공병원 신축하는 예산을 면제해서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문제까지 좀 유연성 있게 같이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지방의료원을 줘야 되는데 지방의료원이 줄 서 있는데 예타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건의료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국제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보면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지역 의료인들이나 여러 가지 정말 갖춰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그렇지만은 너무 늦지 않게 잘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찬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